2015년 9월 19일 시행된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열은 일로, 일은 열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연력학 제 몇 법칙에 해당되느냐 그렇습니다. 자, 연력학 제0법칙은 뭐죠? 열평행의 법칙입니다. 그죠? 열평행의 법칙입니다. 무슨 원리라고요? 온도계 가지고 확인한다 그래서 온도계 원리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온도계 원리고. 연력학 제1법칙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연력학 제2법칙은 뭡니까?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용도 도달 불가. 그죠? 절대용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은 일로, 일은 열로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이게. 열은 일로, 일은 열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2번 답이 되겠고요. 2번, 지름이 3m인 완전한 구 형태의 풍선 안에 6kg의 기체가 들어있다. 이 기체의 비체적은 얼마냐? 자, 우리가 구에서 이러한 구가 있습니다. 이런 구가 있습니다. 축구공 같은 게. 구의 체적을 구하는 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자, r이 얼마의 지름이 3이니까 2분의 3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그죠? 2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2분의 9 파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체적은 그 단위가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죠.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적을 중량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체적을 중량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체적이 얼마입니까? 2분의 9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6kg 있잖아요. 그러면 4분의 3 파이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 답이 되겠다. 3번, 다음은 증기원동소의 제열 사이클을 TS 온도상에 표시한 것이다. 제열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자, 증기원동소에서 이렇게 된 증기원동 사이클에서 이렇게 된 것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가열하면 이게 뭐예요? 제열이 되겠죠. 팽창된 증기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가열하는 거. 요건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건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열은 뭡니까? 건조도 향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급수 가열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답이 되는 거니까요. 5번, 6번이 되겠으니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4번. 물 120kg을 20도씨에서 8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필요한 연량은 얼마냐? 물의 비율은 4.2다. 습니다. Q는 GCDT 아닙니까? 자, G가 거기 얼마냐면 120입니다. 비열이 4.2고 온도가 80에서 20입니다. 이렇게 30240 4번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급수의 비탄산염 경도가 크고 보일러 내체를 행하지 않거나 행하여도 pH 조정제의 투입이 불충분하며 보일러수의 pH가 상승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주로 생성되는 스켈의 종류는 뭐냐? 황산, 규산, 탄산, 염화칼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탄산염 경도가 크고 그 다음에 pH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스케일 종류는 황산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일러 연소실 내에 미연소 가스의 폭발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장치. 미연소 가스가 폭발했을 때에 그 폭발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서 보일러 파열 사고라든지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 방폭문, 폭발문, 폭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폭발문은 보일러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폭발했을 때에 폭발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서 보일러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판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파괴판. 파괴판도 뭡니까? 재질이 약한 게 하나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일러에서 하나 충격이 딱 발생했을 때 그 파괴판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보일러 파열 사고를 예방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탄소 20kg을 완전히 연소하는데 요구되는 이론 공기량은 몇 노르말 루벤이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단위 같은 것들을 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론 공기량인지 또는 이론 산소량인지 잘 구분해서 계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C 플러스 O2가 CO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kg이 되는 것이고 O2는 최적이니까 22.4인데 공기를 계산하니까 21%가 되니까 0.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럴 때 20kg일 때는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일 때는 0.21분의 22.4가 되는 것이고 그럼 20일 때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안에 끝끼리 곱한 거하고 이렇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0.21 곱하기 12분의 22.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옵니까? 177.8 177.8 노르말 루베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음속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냐 했습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기체 상수가 클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압력이 높을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온도가 낮을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음속 증가의 조건 그 보시면요. 1번 분자량이 작을수록 가스 상수가 클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음속 증가의 조건에 2번 답이 되겠습니다. 가스 상수, 기체 상수가 클수록. 가스 상수하고 기체 상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분석기 중에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물리적 분석법에 보시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있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하고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습증기 영역에 대한 표현 중에서 옳은 것은 뭐냐. 습증기는 0에서 1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x는 0일 때는 뭡니까? 포화수, 포화액이 되는 것이고 x는 1일 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건증기, 건포화증기, 과열증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개 내의 이상계수, 이상기체, 기체 상수가 0.35고 정압비율이 0.75가 초기 상태 75kPa 50도 시동 조건에서 5kg 들어있다. 이 기체를 일정 압력 하에서 부피가 2배가 될 때까지 팽창시킨 다음에 또 일정 부피에서 압력이 2배가 될 때까지 가열했다면 이 전 과정에서 이 기체에 전달된 전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맨 처음에 그 과정이 3번을 거쳐가지고, 그죠? P1, V1은 GRT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5 곱하기 V1은 G1이 5 곱하기 0.35에다가 온도가 50도니까 절대온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1은 이렇게 계산 쭉 하니까 7.54 세제곱미터 나옵니다. 두 번째는 P2V2가 GRT2. 근데 거기서 등압 과정 나왔으니까요. 얼마입니까? 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원 과정은 7.54. 에이? 2배 압력으로 됐다. 2배의 최적으로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5 곱하기 기체 상수가 얼마입니까? 0.35 곱하기 T2. T2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646.3K가 나온다. 절대 섭션 들어갔으니까 373.1도씨가 나온다. 자, 이번에는 P3, V3는 GRT3. 자, 압력이 2배 됐으니까 75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V3가 얼마입니까? 7.54 곱하기 2죠? 7.54 곱하기 2. 여기 한 개, 5 곱하기 0.35에다가 곱하기 T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3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1292K. 1019.4. 그래서 Q는 G, CP의 델타 T가 되는 것이다. G가 얼마라고요? 5. 0.75 곱하기 델타 T가 1019.4.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겁니까? 373.1. 373.1. 이렇게 계산하니까 2423.7kJ 나온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답이 4번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기체 연료와 그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액화천연가스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판 부탄을 주체로 하는 가스를 압축액화한다. 액화석유가 석유의 경질 유분을 ICIC, CRGC, 사이클린식의 계질장치로 분해한다. 나프타 분해가스, 알래스카 중동 등지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그대로 액화시킨다. 대체 천연가스, 납사 등을 특수조건에서 분해하여 천연가스와 동등한 특성을 가진 가스로 제재한다. 그래서 그 액화 천연가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압축 액화시킨 것이고, 액화 석유가스는 프로판, 부탄, 나프타 분해가스는 나프타를 열분해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을 생성하는 것이고, 대체 천연가스는 납사 등을 분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기체연료 연소장치인 가스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1번 연소 성능이 좋고 고부하 연소가 가능하다. 2번 연소 조절이 용이하여 속도가 빠르다. 3번 연소의 조절 범위가 좁고 보수가 어렵다. 4번 매연이 적어서 공해 대책이 유리하다. 그래서 가스버너는 연소 조절이 용이하고, 그죠? 완전 자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절 범위도 넓죠. 그래서 거기 가스버너의 특징 같은 거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연소 조절 범위가 넓다가 되겠습니다. 3번 답이 되겠고요. 13번 25도씨 1기압에서 10리터의 산소를 100리터까지 등원 팽창시킬 경우에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변화는 단 기체산소 R은 0.26kJ/kgK다. 그렇습니다. 13번 보시겠습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10리터의 산소를 100리터까지 등원 팽창시킬 경우에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변화는 단 기체산소 R은 0.26kJ/kgK다. 그렇습니다. 자, 엔트로피 변화. 등원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R 로그의 V1분의 V2가 되겠다. R은 0.26이네, 그죠? 0.26 로그의 V1이 얼마입니까? 10. V2가 100. 그대로 계산하면 0.598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10kg인 경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kg이다. 그럼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5.98 나오면서 뭐가요? kg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kg 곱하기 10kg 이렇게 곱해지면 kg 없어지면서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이렇게 여기 kg이 나왔다는 얘기는 단위 중량당에 대한 엔트로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배기가스의 회전으로 원심력 나오면 뭐예요? 사이클론이죠. 사이클론 집중장치가 되겠습니다. 2번 15번 석탄이 공업 분석할 때 필수적으로 측정하는 항이 아닌 것은 뭐냐?
수분, 황분, 휘발분, 회분. 그래서 공업분석법은 수분, 회분, 휘발분. 그래가지고 고정탄소는 계산으로 한다 그랬죠. 2번 틀렸고요. 16번 기체연료를 1루베씩 완전 연소시켰을 때 연소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뭐냐? 일산화탄소, 프로판, 수소, 부탄. 분자량이 큰 것이 연소가스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는 분자량이 12 플러스 16 하니까 28, 프로판은 44, 수소는 2, 부탄은 58로 제일 무겁죠. 그래서 4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발력이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17번 기체연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뭐냐? 화염온도의 상승이 비교적 용이하다. 연소장치 온도 및 온도 분포 조절이 용이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체연료는 그게 가장 큰 장점 아닙니까?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송 및 저장 등이 곤란하다. 연소 후에 유해 성분의 잔류가 거의 없다. 클린 에너지라는 얘기죠.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0.4kmol의 CO2가 온도 150도씨 압력 80kPa일 때의 최적은 얼마냐? 단 기체상수 R은 8.314kJ/kmol케다. 그렇습니다. 이때의 V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PV는 뭐가 되는 겁니까? MR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는 P분의 MRT다. 그래서 거기 P가 얼마입니까? 80kPa이고 M이 얼마입니까? 0.4. R이 8.314 곱하기 온도가 150도니까 절대온도로 고치면 274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7.5 루베가 되겠다. 그래서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과열징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과열증기는 포화증기를 어떻게 합니까? 압력은 일정하고 온도만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그죠? 과열증기는 포화증기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만 올려준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검포화증기를 가열하여 압력의 변동 없이 온도를 상승시켜 준 것이다. 그렇죠?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작동 유체에 상위 변화가 있는 사이클. 시험에 상변화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랭킨 사이클입니다. 증기 원동소의 가장 대표적 사이클 아닙니까? 그래서 랭킨 사이클이라는 것은 상변화가 있는 사이클로서 두 개의 등압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번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아래 자동 제어기에 대한 블록 선도로부터 A, B, C를 옳게 표시한 것은 뭐냐? 자, 제어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던 걸 다시 되돌려 주잖아요. 뭐에 피드백에 관계되는 거죠. 피드백. 출력 측의 신호를 입력 측으로 되돌리는데 어디로 되돌려줍니까? 비교부로. 누가? 검출부가. 그러니까 C가 검출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C는 검출부가 되겠습니다. 검출부가 비교부로 되돌려주는데 그 다음에 A하고 B가 있는데 이건 조절부, 조작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순서가 조절부, 조작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게 2번 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22번 다음 중에서 접촉식 온도계가 아닌 것은 뭐냐? 비접촉식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비접촉식은 뭐 있습니까? 광고 온도계 또는 광고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뭐 칼라 온도계, 색 온도계 이런 것들이 있죠. 온도는 뭐 한 3000도씨 된다 그렇습니다. 4번 답이 되겠고요. 23번 보일러 열정선에서 출열 항목에 속하는 것은 뭐냐? 입열과 출열이 따랐습니다. 입열은 뭡니까? 가지고 들어오는 열입니다.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열, 그죠? 연소열, 그 다음에 현열, 뭐 급수 현열, 연료 현열, 공기 현열 이런 것들, 논의 분입 증기에 대한 보유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현열이 되는 것이고, 출열은 뭡니까? 유효출열, 그 다음에 배기가스 손실열, 불안전연소, 미연소, 방사손실, 보온손실 이런 것들을 좀 손실열 아닙니까? 그럼 출열 항목에 관계되는 건 손실열 되겠습니까? 4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4번 저항온도계 종류가 아닌 것은 뭐냐? 서미스트 온도계, 백금 저항온도계, 니켈 저항온도계, 그 다음에 크로멜 알루멜 저항온도계. 크로멜 알루멜은 열전도 온도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4번 답이 되겠고.
25번 제역의 동작을 위한 기구 요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